자, 그럼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네, 대변인님도 아까 그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그 국회 로텐도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과 함께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예.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가장 그 머릿속에 딱 박혔던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 3년간의 이 윤석열 정부가 초래했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복합적인 위기가 있고, 또 짧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실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근데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인 것이냐,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일단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예. 실용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실용인 것이냐, 실용의 방법론으로 유연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정부의 가치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 좀 인상 깊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꽤 소상하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별히 현재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경제 대응 TF를 우선 구성을 해서 민생 회복에 진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의 이 잠재 성장률들이 많이 이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대규모 규제 완화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좀 제시한 것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이제 국회에 갔을 때 일정이 청소 노동자 그리고 이제 방호 직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과의 비빔밥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방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국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천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초심을 삼아서 대통령직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다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치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매우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정치 복원의 주체는 결국에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당과 국회를 존중하면서 통합적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직무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청와대로 이전을 할 것이냐, 예. 또 관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도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행보가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어떤 무슨 규정을 해서 용산은 절대 못 가겠다. 이런 식의 무슨 약간 이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그것조차도 대단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그냥 책상 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국가적 시스템들이 갖춰진 곳에서 직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난 상황이라든지 또 외교 안보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유일하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은 용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 가서 직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용산이라는 곳이 그 보안상 또 직무 여건상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등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관저 문제는 지금 뭐 정확히 아마 그 관련된 브리핑을 곧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또한 되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남동 관저가 갖고 있는 또 취약성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사저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또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제3의 대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조만간에 국민께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